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에 극한 그 개념 설명은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수열에 극한 마무리하면서 무한 등비 수열로 들어가서요. 그럼 무한 등비 수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형 9번 들어갈 차례지. 자, 유형 9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7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분의 2.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해주자.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곱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거를 여기다 곱하지 말고요. 예? 곱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부식 같은 경우 너무 식이 길어져. 예. 얘는 분모는 유리화하면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제곱,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위에는요 2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중간식을 하나 생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모는 3n이고 위에는 요렇게 돼 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씁니다. 3, 2, 루트 1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써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밑에 문제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예, 다 마찬가지가 되겠네. 자, 뭐 다 그냥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문제라. 예. 78번으로 갑니다. 78번이요. 약간 어렵죠. 약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플러스 b. 자, 얘가 4라고 돼 있네요. 얘가 4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보고 갈 게 있어. 뭐냐면 얘가 4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만약 a가 음수라면 플러스 n꼴이 되는 거잖아. a가 음수면은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이 돼서 4가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a는요 무조건 0보다 커야지 이 극한값이 4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음수가 되면 안 돼. a가 음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a는 양수라는 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니까 이게 a가 양수여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서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역시 분모에는요 얘랑 연결부호가 반대인 얘를 곱할 거고요. 위에는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될 테니까요. 그게 한 번 더 쓸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플러스 2abn 플러스 b제곱이 될 테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4n 플러스 3 플러스 an 플러스 b분의 위에는 뭐가 되나? 1 마이너스 a 제곱에 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a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돼서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는 차수가 1차식이잖아요. 그럼 분자도 차수가 1차식이 돼야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이거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일단 0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면 a제곱은 1이니까 a는
아까 살펴봤듯이요. A는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에다 1 집어넣어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더하기 n 플러스 b분의 4 마이너스 2b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비가 얼마? 루트 1 더하기 1. 여기는 4 마이너스 2b. 얘가 4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4 마이너스 2b는 8이 돼야 될 테니까 b는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되겠다.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네. 자, 86번을 보러 가겠습니다. 86번. 자, 86번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은 마이너스 2야.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bn 분의 2배 a의 n 더하기 bn 이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우리 수2에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 수2에서는요. 자, 얘가 an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1-an분의 bn인데 얘가 2야. 그런데 지금 a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C거나 무한대면 2가 될 수 없지.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무한대가 될 거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가 될 테니까 그럼 얘가 상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정형 형태 변화에서 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의 극한이 0이 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문제를요. 주어진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an으로 나눠서 2 더하기 an분의 bn 1 빼기 2배의 an분의 bn 그리고 방금 구한 얘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이라고 풀어준 게 수2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근데 수1에서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씁니다. 그래서 an 빼기 bn을 cn으로 수1 스타일이야. an 빼기 bn을 cn 스타일로 고쳐. 그럼 일단 bn은 an 빼기 cn이고 그리고 리미트 cn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고쳐놓고요. 두 번째 주어진 식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배 a의 n 더하기 요 bn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an 빼기 cn 그리고 얘가 an 빼기 cn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배의 cn 그리고 얘는 3배의 a의 n 마이너스 cn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리미트 an은 무한대고 리미트 cn은 마이너스 2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cn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위아래를 an으로 나눠주죠. 마이너스 플러스 2배 an분의 cn 3 마이너스 an분의 cn 그리고 요 극한값 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으로 구하는 게 이게 수1 스타일이야. 근데 두 가지 다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되겠어. 요건 수2 스타일, 요건 수1 스타일. 그래서
우리 수치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다고. 근데 이렇게 처리를 왜 안 하냐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 꼴이 네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수투에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가 있었는데 수원에서 부정형 극한 요거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안 쓴 거야. 수원에선 부정형 극한으로. 그래서 이걸 안 쓰니까 이런 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괄호 넣기 같은 걸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수투 스타일, 수원 스타일로 다 풀어놓도록 하세요. 자, 10분 정도 줄 테니까 쭉 달려보세요. 예. 오늘도 유형 2개씩 이렇게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의 86번은 상문제인데, 그래서요. 요거 다 여기 지워도 될 거고요. 예. 자, 여기 뭐라고 써놨었지 이거? 여기에. 자, a 제곱은 1이니까 a는 1하고 마이너스 1에 1만 답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 82번 풀었어야지. 82번 왜 안 푸는 거야? 자, 82번.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 a의 n 더하기 1, 3배 a의 n 빼기 2가 3이면 리미트 an은 얼마니? 근데 우리 어저께 이 스타일을 풀었어, 그죠? 근데 어제는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수렴하는 수열 an이란 말이 있었다고 어제는. 그래서 이걸 알파로 놓고 풀었지. 근데 이 문제에는요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정식. 그리고 얘는 정식 풀이를 알고 나면 나중에 정식이 아닌 풀을 써도 되는데 처음부터 정식이 아닌 풀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전에 쓴 거하고 똑같은 테크닉을 써요. 여기 치환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치환하는 거예요, 얘를. 지금 같은 경우 bn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식 2배 a의 n 더하기 1분의 3배 a의 n 빼기 2가 bn이다.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bn은 3이다.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요런 조건식을요, 이걸 an을 만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게? an은 우리 옛날에 분수함수 역함수 구할 때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얘네들이 위치 바꾸고 숫자까지 바꿔, 위치 바꾸고 부호까지 바꿔주면 역함수가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역함수 정리하듯이 정리하면 되니까 얘가 1로 가서 마이너스 1 bn, 여긴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야, 2배 bn, 그리고 요게 1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이걸 bn, 이게 bn인데 이걸 an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런 꼴이 돼요. 개수가 여기는 똑같다고 2하고 마이너스 2.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게 올라가서 부호 바꿔주고 이게 내려와서 부호 바꿔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거 몰라도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하고 같으니까 2bn 빼기 3분의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1이고요. 얘 bn의 극한값이 얼마나? 3이잖아.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가고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6 빼기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네요. 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풀었듯이 이거 알파라고 놓고 풀면 안 돼. 알파라고 놓고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말라고. 여기 과정도 중요하니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 유형 3개 했습니다. 3개 일단 봐주시도록 하세요. 이 강의 시간은 다 적어놨죠? 적어놓으셨고, 오늘은 수열의 극한만 한번. 자,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 87번. 극한의 대소관계는 별로 어렵지 않지요. 거기 보면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거잖아. AN보다 BN이 더 크면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이 더 크거나 같다.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요. 큰 함수하고 작은 함수하고 둘 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n이 1-n분의 1. 얘가 1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 n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거 얘가 더 크죠. 근데 얘네들은 극한값이 둘 다 1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그래서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87번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부르는 거. 루트 6n제곱 16n제곱 마이너스 n n 플러스 1 곱하기 a 루트 16n제곱 플러스 3n. 자, 양변을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n 플러스 1은 루트 16n제곱 마이너스 n 루트 16n제곱 플러스 n n 플러스 n. 그럼 리미트 an은 리미트 사이에 있으면서요 리미트를 붙이는 높게 부호가 붙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루트 16, 4. 얘도 극한값이 4.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4.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얘들아. 예. 자, 근데 이 샌드위치 정리를 쓸 때요 우리 수 2에서는요 이런 게 나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사인 x. 좀 심한데. 자, 우리 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하는 게 그죠? 그러면 x 사인 x는 마이너스 x부터 x 사인 사이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사인 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는 0이야. 이렇게 풀지 않아? 예. 이렇게 풀어요. sin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잖아. x sin x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sin x의 절대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절대값하고 같고 얘가 0이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0이야. 이렇게 풀어요. 자,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면요 유식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풀리면 이게 틀렸기 때문에요. 풀이에 오류가 있어. 여기서 틀렸어요 이 줄이. 왜 틀렸을까 요 줄이?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서. 맞죠.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 x가 음수일 때는요 이 마이너스가 이쪽에 와서 붙어야 되지. x가 음수면 음수를 곱한 부등호에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이거고 음수일 때 이거야. 라고 들어가서 두 줄로 풀어야 되니까 풀이가 복잡해지겠죠. 그게 맞는 풀이고. 별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풀어도 0이야, 그죠? 0보다 작을 때 따로 생각해서 풀어도 0일 거고. 그런데 그 풀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측에 이렇게 풀이가 돼 있습니다. 수트 들어가면. 근데 수트에서 사인 x의 극한이 없잖아. 그지? 애매해지네. 이거 뒤에서 극한이 되겠지. 저 뒤에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나오겠다. 그지? 그럴 때 이렇게 푸는 이유는요. 이렇게 풀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내용은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이 이거 왜 이렇게 풀어놨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알았죠?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쥐어서 이걸 정리를 한답니다. 자, 아무튼 87번 이렇게 풀면 되겠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푸는 거 사실 어려울 게 없잖아. 그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91번 문제. 얘도 뭐 삼각함수가 있는데 얘는 수열의 극한 문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제곱분의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n제곱. 얘의 극한을 구하여라. 91번 문제. 어떻게 풀어? 위아래를요 뭘로 나눕니까? 분모에서 제일 큰 놈 n제곱으로 나눠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그리고 n제곱분의 코사인 n세타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 얘는 0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이런 거 해줘야 돼. 야, 코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잖아. 그럼 n제곱분의 코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를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얘는 0이야. 이게 있어야지 얘가 0인 거지 사실. 얘가 0이 되는 얘를 밑에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얘는 뭐 0인 거 우리 알고 있고 아무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 x가 0으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이유와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극한에 대한 합답형 문제 94번. 자, 얘는 극한의 기본 성질하고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합답형 문제는요, 뒤에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 나오면 합답형 문제가 또 나와, 무한급수 들어가서 또 합답형 문제가 또 나와. 그런데 여기까지에서의 합답형 문제를 푸는 건요, 딱 이거 두 가지째. 극한의 기본 성질. 자, 극한의 기본 성질.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면 an과 bn을 더해서 만든 수열의 극한은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뺀 거는 알파 빼기 베타예요. 곱한 거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나누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나눠서 만들 때 반드시 베타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요거에 수렴하는 거야. 그죠? 이 말이 없으면 요 말이 없으면 얘는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 이 말이 없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틀린 거야. 그죠? 그거에다 플러스 두 번째 뭐야? 극한의 대소관계. 자, an보다 bn이 더 크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얘가 더 큰데요. 여기 등호가 꼭 붙어야 됩니다. 이거 그 등호 빠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극한 정원 추론 문제는요, 딱 요거 두 개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한등비 수열 들어가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야. 이제 알아야 될 게. 자, 근데 네 문제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억. 94번의 기억. 왜 틀렸어? 등호, 맞았구나. 자, 기억 맞았어요. 자, an보다 bn이 더 크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면 당연히 리미트 bn도 무한대가 되겠지. 그죠? 더 커야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았습니다. 자, 니은은 틀렸어. 왜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거. 등호가 빠져있잖아. 거기 등호, 극한값엔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그죠? 등호 빠져 틀린 겁니다, 니은. 그리고 디귿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an이 0 또는 리미트 bn이 0이다. 사실 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의 이외의 경우를 알고 있어야 돼서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은 이거야. 둘 다 수렴하면 수렴하는 걸로 만든 것들은 수렴한다. 그럼 둘 다 수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야, 이것도 아니고 리미트 an이 발산이야. 리미트 bn도 발산이야. 그럼 둘이 더한 거의 극한값은 몰라. 수렴을 할 수도 있어. 뺀 것도 몰라. 곱한 것도 몰라. 나눈 것도 몰라. 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얘는 그거잖아. 야, 얘네들이 0에 수렴하면 둘 중에 하나는 0에 수렴해야 된다. 그럼 이거의 대우가 뭐예요? 얘가 발산하고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한다. 틀렸어.
수렴할 수도 있거든.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AN이 어떻게 생긴 수요? 1빵, 1빵, 1빵. BN. 빵, 1빵, 1빵, 1이면 둘이 곱한 거는요. 0이 되지, 그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발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네? 지금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둘 다 발산하고 수렴할 수 있다, 얘들아. 보통 둘 다 진동일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예, 둘 다 진동일 때.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이야, 그 다음 문제가? 95번. 자, 95번의 기억. 얘가 하나가 무한대고 하나가 0이면 둘이 곱한 건 0이다. 아, 이건 당연히 틀린 거지, 그죠? 야, 리미트 AN이 무한대고 리미트 BN이 0이면 얘는 n도 있고 n제곱도 있고 n세제곱도 있고 얘는 n분의 1도 있고 n제곱분의 1도 있고 n세제곱분의 1도 있는데 야, 이렇게 다 곱해보면 별 가지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 곱하면은요, 둘이 곱한 거는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상수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얘가 무한대고 얘가 0으로 갈 때는요, AN 곱하기 BN은요, 얘네 둘이 곱하면 N이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1이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N분의 1이 되고, 얘의 극한값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은 맞았어, 틀렸어? 예, 얘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잖아. 우리 했었던 거잖아. 치환해서 풀면 돼. 자, 어떻게 풀어? 리미트 AN이 무한대야. 그 다음에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알파야. 그럼 얘를 CN이라고 넣는 거지, 그죠? 그럼 BN은 뭐가 돼? BN은요 AN 빼기 CN 아닙니다. 그럼 리미트 BN은 리미트 AN 빼기 CN이 되고요. 리미트 AN은 무한대고 리미트 CN은 알파니까 얘는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자, 여기서요 어디 보자. 리미트 AN분의 BN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요, 잠깐만. 이렇게 치환을 하면 BN은 어떻게 되는가? BN은 AN-C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자리에 AN 빼기 CN을 넣는 거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AN분의 CN이 되는 거고, AN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 CN은 상수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서 극한값이 1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예. 왜 틀렸지? 마이너스 A 플러스 C. 뭐라고? B에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C. 넘겨서 어디야? 이게 차례가 바뀌었구나. 창피해. CN 빼기 AN이네. 그죠? CN 빼기 AN. 그래서 얘는 AN분의 CN 빼기 1이니까 0 빼기 1.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예. 그래요.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데가 없는데 일로 가 상관없겠지. 자, 디귿. 거기 디귿에 보면 리미트 AN이 알파야. 리미트 AN 빼기 BN은 0이야.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BN이 나와? BN은 AN에서 AN 빼기 BN은 빼면 나오는 거지. 그럼 리미트 이거는 리미트 이거하고 똑같은데 얘는 얼마? 얘는 알파, 얘는 0. 그래서 얘도 알파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을 갖다. 하긴 이거 중간에 이거 CN으로 치환해야지 정확한데 치환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얘도요 CN으로 치환해서 풉니다 원래는. 네, 귀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리얼 문제. 야, 리얼 문제는요, 외워줘야 돼요. 자, CN이라는 수열이 AN과 BN 사이에 있어. 그런데 리미트 BN 빼기 AN이 0이야. 이거이고 이거야. 그럼 리미트 CN은 0이야. 이거 틀렸거든요. 오케이? 틀린 발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옛날에 교육청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는데요. CN은 N이고 얘는 N 빼기 N분의 1이고 얘는 N 플러스 N분의 1입니다. 이게 성립하지, 그죠? 그잖아.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요 N분의 2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0이 되겠다. 근데 리미트 C에는 뭐야? 얘는 리미트 N이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요게 발레가 되는 케이스가 돼서요. 리을이 틀린 거라 얘는 발레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발레를 기억을 해줘야 돼. 저 외워야 된다고 발레를. 왜냐면 가르치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 이 문장이. 그럼 왜 틀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맞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 발레를 기억을 해놓도록 합니다. 자, 여기 써놨던 발레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2 곱하기 0이 되는 케이스. 예. 이거 프리포트 기억해야 돼요. 치환해서 푸는 거. 다 외워야 돼서 선생님이 다 풀어드린 거야. 다 외워야 돼요 이것들을. 발레하는 관님이. 예. 예, 여기까지 후딱 해주세요.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한등비 수열. 무한등비 수열은요, 이론 체계가 굉장히 간단하죠. 예? 수열의 극한은 그래도 좀 복잡했잖아요. 그죠? 무한등비 수열은 아주 간단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값은 0이야.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r이 1이면 1이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번갈아 나오는 진동 발산을 해. r의 절대값 1보다 클 때도 진동 발산을 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언제 수렴해? 이때하고 이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일 때 이때 수렴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쓴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극한값이 0이고요. 이때의 극한값은요 0이 아니에요. 극한값이 1이야. 근데 극한값이 1인 거보다는요 0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서. 왜냐하면 뒤에 가서 무한급수에서는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어야지만 무한급수가 수렴하거든. 0이 아니면 무한급수가 발산하는 성질이 있어요. 무한등비급수가.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이 0일 조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극한값이 수렴은 하는데 0이 아닐 조건은 r은 1일 때가 되겠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 중에요. r의 n제곱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 얘가 엄청 잘 나오죠. 식의 r의 n제곱이 포함된 식의 극한은요 얘처럼 구간을 4개로 나누어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구간을 4개로 나누어 풀어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얼마, 이 구간에서는 얼마, 이 구간에서 얼마, 이 구간에서 얼마, 이렇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겠다. 자, 그럼 뭔 소리인지 문제들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8번 문제. 자, 98번 문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4n 플러스 2제곱.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야, 얘는 지금 얘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발산하잖아. 그래서 발산이잖아.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형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얘의 형태 변화는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센 놈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걸 분모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분모에서 제일 센 놈. 4 두 개 빼놓고 4의 n제곱으로 나누고 2 하나 빼놓고 4의 n제곱으로 나누고 4의 n제곱으로 나누고 위아래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 수는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니까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이라 2 곱하기 0 마이너스 1분의 16.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거 같으세요? 예, 분모에서 제일 큰 놈으로 위아래를 나누어서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예. 자, 99번도 하나 풀어볼까? 99번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곱하기 an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곱하기 an이 5다. 그랬을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리미트 an의 값을. 자, 근데 다행인 게 여기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 an이 수렴하니까 쉽게 풀 수가 있게. 네. 아까 얘기했잖아.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이걸 뭐 치환해서 놓고 뭐 풀어야 돼서 불편한데요.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나왔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얘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서 제일 센 놈 5의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얘는 3 하나 빼주고 5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an이 되고 얘는 5 하나 빼주고 5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얘는 5의 n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수렴이 어떻게 돼? 얘는 5고 얘는 0 곱하기 알파고 얘는 3 곱하기 0이고 얘는 알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5인데 그게 5니까요.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예, 구하라는 게 AN의 극한값. 예,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뒤로 넘겨서 자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의 극한 구하기. 1103번 문제. 103번. 자, SN이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에요. 그럼 AN은 어떻게 구해? SN 빼기 S의 n-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근데 얘는 사실 첫 항과 나머지 항이 성격이 다른 수열이야. 지금 얘는 SN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A1은요 2의 1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에서 5고요. 그 밖에 AN은요 SN 빼기 S의 n-1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항부터. 0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되면요 얘는 첫 항과 나머지 항의 성격이 다른 수열이라니까. 근데 이걸 굳이 나눠서 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 무한대로 갈 때 써놓은 거니까. 1항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이렇게 풉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필요해.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더하기 3의 n-1제곱. 그럼 얘는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2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2의 n-1제곱 더하기 얘도 3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3의 n-1제곱. 얘는 2의 n-1제곱 두 개에서 하나 빼니까 2의 n-1제곱. 얘는 3의 n-1제곱 세 개에서 하나 빼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얘가 AN이 되는 거죠. 예. 구하라는 게 뭐야?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AN이잖아. SN은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AN 이거 2의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제곱.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분모에서 제일 센 놈으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제곱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제곱 그리고 3의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얘도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런 다음에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답은 3분의 2랑 풀어주면 되겠지? 처음부터 근데 선생님 얘는 어차피 제일 센 놈끼리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얘네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3의 n제곱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 3 곱하기 3의 n-1제곱 아니야. 약분하면 3분의 2가 답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겠다.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요. 제일 센 놈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센 놈끼리만 비교합니다. 우리 차수가 위에가 높으면 무한대, 차수가 아래가 높으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얘도요. 무한 등비 수열도 똑같아요. 어떻게?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은 밑에가 높으면 0인 거야. 극한값이. 그죠? 리미트 3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위에가 높으니까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거라고. 그죠? 동차식일 때만 얘네들이 이렇게 어디 있어? 동차식이니까 3의 n제곱 3의 n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답이 되는 거라고. 얘네 둘만 비교하면 답인 거야. 수식이 필요 없을 때 바로 그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똑같은 내용이라 더 안 보고요. 10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7번. 자, 107번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은요. 이거야. 이게 수렴할 조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107번 문제 보니까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에 n제곱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거나 1이면 수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풀어주는 게 편하지. 양변에 3 곱하면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요쪽 거 풀면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 5보다 크다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2번을 풀면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 그래서 답이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0 또는 x는 5부터 6까지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정수의 x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하고 6밖에 없는 거지? 답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 조건이 되겠어.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112번 봅시다. 거기 112번 보면은 등비수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의 n제곱. 얘가 수렴할 조건인데요. 선생님이 수렴 조건에서 첫 항이 0이 될 조건을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얘는요. 수렴 조건이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첫 항과 공비가 다를 때는요. 첫 항이 이렇게 0이 될 조건도 수렴 조건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요거 1번 풀면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 0보다 크다. x는 1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그럼 얘는요 사이다잖아. 사이에 들어가는 이 값은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b'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예. 그래서 자 얘는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거나 1 플러스 루트 2부터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여기가 2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1이거나 1 플러스 루트 2부터 1 마이너스 루트 2 사이가 답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은 뭐야? 잠깐만 1이 아니다지. 1은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1은 이렇게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 수렴 조건이 좀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얘 수렴 조건은요 첫 항은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줘서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1까지 또는 1부터 1 플러스 루트 2.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답은 뭘 쓰라 그랬어?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정수가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플러스 0 하나 있고요. 플러스 2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세 개가 답인 거야. 1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후딱 풀어주세요. 나한테나 쉽지 너네한테는 안 쉬울 수도 있구나 얘가. 오늘 19번까지만 나갈게. 예. 다음 두 유형이 제일 중요하죠. 다음 두 유형이요. 아래 n제곱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 구하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요 뒷단원에서도 잘 쓰이고요. 예, 뭐 각종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내신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13번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이야. 아래 n제곱 더하기 1분의 아래 n제곱. 얘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 극한값은 구간을 몇 개로 나눈다고? 4개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해야 됩니다. 얘는 옆에다 쓸 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 플러스 n분의 아래 n제곱을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값이 0이다 1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온다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거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겨. 0 플러스 1분의 0. 근데 0이 되는 거지. 얘 극한값이 1이니까 여기다 1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통 분모가 0이 되는 요 케이스에서는요 풀지 말라고 문제가 나와요. 거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요 때는 안 물어보고 있지?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죠? 그리고 요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땐 R의 n제곱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식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R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1의 n제곱이 0이 되는 거. 요걸 이용하죠.
예, 그래서 이 식을 바꿔야 되죠. 요 네 번째 구간에서 구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서 1 플러스 r분의 1의 n제곱 1 한 다음에 요거 0인 걸 대입해서 1이라고 이렇게 구하겠다. 딱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요. 얘가 A 그리고 얘가 B 그리고 얘가 C 요걸 구하도록 낸 문제야. 그래서 구간을 4개로 나누어서 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번 볼까? 116번. 자, 116번은요. 7의 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7의 n제곱 빼기 r의 n제곱. 이거의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r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누가 제일 센지가 중요한 거라고. r이 더 센지 7이 더 센지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얘를 구하기 위해서 r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r이 7일 때, 세 번째는요 r의 절대값이 7보다 클 때 이렇게 세수로 나누어서 풉니다. 문제에서 보면요 r이 마이너스 7일 때 풀지 말라고 했어, 그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는요 7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빼기 7분의 r의 n제곱 1 플러스 7분의 r의 n제곱이라 얘가 1일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푸는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야, 이 꼴은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었잖아. 얘를 이 문제로 바꿔주면 얘가 1일 때 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얘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푸는 게 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지. 예. 근데 아무튼 예. r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7의 n제곱이 더 센 거지, 그지? 그럼 위아래는요?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센 놈으로 나누는 거예요. 1 더하기 7분의 r의 n제곱 1 마이너스 7분의 r의 n제곱이 되고요. 얘는 7이 절대값이 더 세니까 얘가 0으로 간다고. 그래서 극한값이 1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예. 자, r이 7일 때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7의 n제곱 플러스 7의 n제곱분의 7의 n제곱 빼기 7의 n제곱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r의 절대값이 7보다 크면 위아래를요. r의 n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r분의 7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분의 7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누가 더 세다고? r이 더 세다고요.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세수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야?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r의 개수. 이거지, 그지? 그래서 13개인가? 요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13개가 되겠지.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마지막 유형. 예, 117번. 요거 두 유형은요,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7개 다. 알았지? 꼭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예, 3개씩 낼게요. 아예 그냥. 3개씩 낼 거야. 자, fx라는 함수가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1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얘는요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게 해놓은 거야 얘가. 얘는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x의 n제곱은 0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 다 0이 되는 거지 뭐. x의 2n제곱.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풀면 돼서
그냥 대입하면 되죠. 이거 다 0이 된다고. 그래서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돼서 극한 값이 3x 플러스 2인 거야. fx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일 때 리미트 x의 n제곱은 1. 여기다 이렇게 쓴 게 정확하겠다. x의 2n제곱, x의 2n-1제곱. 얘네 둘 다 0이 되겠지. 그래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리미트 x의 2n제곱도 1이 되고 리미트 x의 2n-1제곱도 1이 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리고 이땐 x도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3 더하기 2라.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다. 그치? 예.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x의 2n제곱은 1이고 리미트 x의 2n-1제곱 마이너스 1이야. 홀수 아니니까. 그죠? 이거 왜 밑에다 썼냐? 바보야. 어쩐지 말이 안 돼. 야, 2n-1제곱 2n제곱이지. 그죠? 아니, 창피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예.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크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요. 위아래를 뭘로 나눠줘요? 분모에서 제일 큰 놈 x의 2n제곱으로 나눕니다. 쟤는요. x분의 1이 되죠. 얘는요. 그냥 묶어서 3x 플러스 2에 x분의 1에 2n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럼 얘가 0으로 갈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x로 표현할 때는요. 이 함수를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옵션이 나와요. 함수값을 구하라 그럴 때도 있고 그래프를 그리라 그럴 때도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 3x 플러스 2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1 대입하면 함수값이 5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지?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5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예. 그런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3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범위에선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문제는 함수값을 구하라 그랬지? 어떤 함수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f 마이너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f 1 이런 걸 구하라 그랬지. 그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함수값은 여기다 넣어야지.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 F6은 어디다 넣어야 돼? F6은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요게 6분의 1이 되고 다시 6분의 1은 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냥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답이 2분의 5가 되는 문제입니다. 답이
얘는 최종적인 답이 2분의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밑에 문제는 그래프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문제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예, 유형이 몇 개야? 11한 것 같아요. 12개 했나? 9번부터 했을까? 11 했지? 예. 유형 11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지막 유형 2개는요. 모레 테스트에서 3문제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공부해 보세요.